동화쌤입니다. 이제 중2 학생 출판사가 뭐예요? 천재? 천재 박영목 요점 정리가. 자, 엄마 걱정에서 부정적 시어라고 했을 때 이제 긍정 부정으로 이렇게 반대 기함으로 했을 때 부정일 뿐이지 아주 뭐 엄마가 없는데 걱정하는데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싫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시고 느낌상으로 어둡고 좀 무겁고 반복을 해야 시가 운율감을 가지니까 혼자 있다는 거죠. 화자는 시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입니다. 나. 내가 가난했을 때 어린 시절을 회상하니까 시인은 나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이 많은 나예요. 요 화자는 어릴 적의 나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의 나.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회상한다는 것이죠. 정서는 감정 서술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밥, 그다음에 금간창문, 가난하다는 거죠. 고칠 새가 없고. 빗소리 하면 감정이 조금 감성적이 되죠. 그러니까 윗목은 조금 찾아왔는데 윗목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공에서 부를 때면 여기가 아랫목이에요. 이게 따뜻해요. 근데 이렇게 구들장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연기가 나가면 여기는 좀 차가워요. 그래서 윗목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년 시절이면 여기서부터 여기 0살이죠. 0살부터 해서 어린이 시절이면 요때쯤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기다리면서 엄마 왜 안 와? 걱정되는 어린 시절. 나이는 조금 되고 엄마 시장 갔다라는 건 알 정도. 그래서 내 유년의 윗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년 시기를 이렇게 하나의 방처럼 내 유년 시기는 이만큼이야. 근데 요 정도 시기에서 내가 조금 엄마가 안 오셔서 외로울 때가 있었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심상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인데 이 이미지를 감각으로 오감각이 있고 공감각은 이 감각이 한계예요. 그래서 어떤 감각을 어떤 감각으로 표현하는 거고 복합감각은 합집합으로 감각이 두 개예요. 이렇게 차갑고 하얗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공감각, 이런 감각들을 이미지로 상상, 마음의 상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이 틈이 졌다, 깔라졌다, 이거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다, 그러니까 청각이라는 거죠. 해가 시든다, 그러니까 노을이 졌다,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거고. 차갑다라는 느낌이니까 혀의 촉각이라는 거겠죠. 이런 감각인데 국어에서는 감각적이다, 센스 있다 이런 말을 문학용어가 아니고 감각하면 이런 오감각, 공감각, 복합감각 이런 오감각을 말하는 거고 이 감각이 뇌에 가서 판단하니까 시각적 심상, 시각적 이미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이라고 그래요. 마음에서 상상하는 이미지. 자, 윗목은 뭐라고요? 유년 시절, 어린 시절, 유아예요. 청소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0세에서 한 6세 치면 한 5, 6세쯤에 기다렸지 않나? 6, 7세에 기다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죠. 근데 유년을 그때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더 슬프죠. 떠올리기에는 슬픔입니다. 엄마 걱정, 딸기. 자, 화자가 독백, 혼자만 하면 독백. 자, 시는 세상의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하는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가 화자고 나가 시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드러나지 않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이렇게 하면 소년이 안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시상은 뭐냐? 시의 상황을 전개해서 써간다 그런 겁니다. 저 엄마 걱정의 주제는 뭐냐? 중심 생각 중요합니다. 유년 시절, 어린 시절을 떠올렸는데 그때 굉장히 슬프고 엄마 보고 싶고 눈물 나고 그랬었어. 이런 얘기입니다. 딸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이 딸기 자체가 농산물인데 이런 농작물의 가치, 딸기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자, 동백꽃은 현재에서 과거로 갔네요. 현재에서 과거로 나흘 전 이런 단어. 그래서 감자 사건. 니네 집에 이거 감자 없지?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냥 주면 되는데. 네. 꼭 지네 집 부자라고 티내고. 역시. 자, 점순이가 나에게 감자를 맛있는 감자를 주고 싶은데 애정 표현이 서툴러요. 왜 이 당시에는 나 너 좋아해? 그 이상한 거예요. 네. 이 당시보다 한참 지나서 저 선생님 어릴 때도 이렇게 댄스 추면 요 막대기, 나뭇가지 막대기 여자는 여기 잡고 남자는 여기 잡고 그랬거든요. 그런 걸 내외한다 그래. 내외한다고. 네.
안내, 왜, 내외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내외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 표현이 서툴러요. 자, 나의 특징은, 뭐 있어요? 강원도죠, 강원도. 네. 강원도에 우리 집은 뭐예요? 소장농이죠. 아버지는 고생하는데, 너는 고생 안 하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하더라도 좀 돌봐주고 그러는데, 교육을 뭐 강원도에서 뭐 소장농의 아들이 엄청 교육을 받았어요? 응. 어수룩해요. 시골에 있어서 순박해요. 몇 명 다 맞는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눈치를 잘 못 볼 거예요. 아마 소장농의 아빠가 아들 하나니까, 네? 너는 그냥 응? 여기서 있어. 이렇게 아빠가 해줄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대화할 사람도 특별히 없고 그러니까 무뚝뚝하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순박하고 어리숙하게 해야 재밌지. 나를 교활하게 하면 이게 무슨 소설이 돼요? 이상한 교활 소설? 이상하잖아. 네. 서술자 나입니다. 서술자 나가 드러나면 1인칭입니다. 1인칭. 2인칭은 없어요. 나랑 너랑 대화하니까. 1인칭이고 이걸 안에 있다고 그래요. 소설 안에 있다고 그래. 나가 드러나면 나. 그럼 소설 밖에 있는 거는 3인칭이에요. 자, 3인칭은 주관적으로 3인칭이 다 알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 객관적은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해학은 뭐냐? 김유정이 해학의 대가라고 그래요. 해해 웃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봄봄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장인하고 막 고추 잡고서 막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는 거 이런 것도 해학적이라고 해요. 순박한 시골에 있을 법한 투닥투닥 이런 걸 해학적 분위기라고. 자, 동백검에서 나는 점심이란 외적 갈등. 그럼 외적 갈등 반대는 뭐냐? 내적 갈등이에요. 내적 갈등은 내 속에서만 갈등하면 돼요. 나 쟤 기분 나쁜데 아씨 하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적 갈등이고 걔한테 야 난 너도 기분 나빠 그럼 제가 이렇게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싸우면 투덕거리면 외적 갈등이고 내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 안 하고 그러면 내적 갈등입니다. 자, 어수룩한 행동 내가 어수룩한데 이 어수룩한 것보다 그 마름의 딸내미인 점순이는 점이 있나 보죠, 그죠? 점순이는 조금 똘똘똘똘하죠, 똘망똘망. 네. 그러니까 얘한테 왜 나를 못 알아줘 하면서 얘 괴롭히죠. 네. 니네 집 이거 없지? 하면서 막 싸움 시키고 닭싸움하고.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골 향토 고향 냄새 향토적 그다음 시골 향토 목가적 하면 목장이고 전원적 하면 도시 같은 전원일기 같은 도시가 있는 시골이고 근데 향토적이면 뭐 안전 시골 옛날 시골 느낌이에요. 뭐 초가집도 있고 황소도 있고 이런 거 그런 상황에서의 독자의 웃음이 해학적이라는 겁니다. 해학적. 자, 서술자의 특징. 서술자가 쓰는 사람이야. 내가 쓰고 있죠. 이렇게 지금 심리적을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써. 자기의 입장을 써. 그러면서 나는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도 몰라. 쟤 왜 그래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콘에서 바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웃죠. 그게 해학적인 거예요. 그런 효과를 누린 겁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나를 괴롭혀요. 나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나를 내가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야속하죠. 네. 그래서 나의 아버지를 열받죠. 네. 왜? 아버지. 니네 집 잘 산다고 우리 집 약 올려? 하면서 닭싸움을 딱. 이때는 닭싸움 많이 했어요. 동네도 투개전도 하고 장터 같은 데 가면 닭싸움 시작하고 내기도 하고 이렇게 닭을 내팽개쳤습니다. 씨암탉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암탉 중에서 알을 계속 낳으면서 이 병아리들을 키워요. 그래서 번식시키는 암탉이에요. 그래서 제일 커요. 그래서 씨암탉을 사이 잡아주고 그럼 대접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땅을 빌릴 때 이게 소장농이야. 굽실굽실 고개 숙이고 꼼짝 못하죠. 왜 그러냐면 지주들은 이 소장농들 신경 안 써요. 안 만나요. 요 마름만 만나서 마름만 쥐어짜면 돼요. 세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름이 알아서 얘네들을 쥐어짜서 여기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소작을 뺏었다 안 썼다 하는 권한도 어느 정도 있어요. 지주는 세금만 받으면 돼요. 자, 사투리도 그렇고 비속어라고 그러죠. 비속어. 그러니까 이거 시골이니까 조금 욕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시골 사투리도 있고. 근데 뭐가 사투리인지 비속어인지는 암기하는 게 시험 보는데 더 도움될지도 몰라요. 시험 볼 때 요거를 나 같으면 한정 파스 틀리게 하겠는데 애들한테
향토적 분위기입니다. 인물들 갈등이 해소되고 독자 흥미 유발되고 생동감, 살아있는 생, 현장감, 꼭 강원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움직임, 생생함,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사실성, 실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현장감 이렇게 써 있죠. 해학적 요소는 왜 발생하냐? 나는 순진하고 이 여자애는 갈구는 점순이는 좀 똘망똘망하고 네. 영악하다 그랬죠. 영악. 교활한 건 아니고 영악. 영리하고 자기 이익만 하는 거. 그럼 영악하고. 그러니까 갈구니까 욕도 하고 사투리도 쓰니까 웃기고 반응이 뻥찌니까. 네. 자, 닭싸움에서 나는 점순이한테 복수 수단으로 왜 점순이를 건들 수는 없지만 이런 건 닭싸움 많이 했거든 동네에서도 옛날에도 정순이의 애정 표현의 문제였죠. 네. 근데 갈등이 막 촉촉 싸우던 게 아니라 위기감 어떻게 보면 왜 닭이 죽고 그러면 재산이 저러니까 막 핑계 대야 되고 혼나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기감이 일어나는 거죠. 자, 동박꽃은 낭만적입니다. 낭만은 논리적인 거에 반대, 사실 반대가 낭만입니다. 사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에 의해서, 그죠? 자, 시간적으로 감정을 서술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티격태격. 근데 그거 남자 입장에서는 사랑 아닐 수도 있어요. 억울해요, 그죠? 아이고 나 이렇게 나 못 살게 굴어 난 싫다는데. 이다음부터 안 그럴 테냐? 이렇게 하면 답변하기 싫죠. 네. 네가 하는 거 봐서 그럴 텐데. 호감을 품고 했던 거 거절. 관심 좀 가져줘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네. 감자 거절할 때 정순이 그지? 니네 집 이거 없지? 너 먹어 하고 갖다 주는 건데 말이 그렇게 나온 거야. 니네 집 이거 없지? 네. 이렇게 하면 진짜 성격 얘 고쳐야 되는데. 그지? 네. 당황하고 창피하고 뭐야? 요거는 정순이 입장이에요. 당황, 창피, 뭐야? 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게 없어 안 먹어. 또 흙에다 던져버리지. 네. 그치? 뽀대가 있지, 그치? 근데 정순이는 창피하겠지. 정순이 서술. 나의 이름을 새롭게 정순이의 의도 파악하다. 정순이가 생각할 수 있어 순수함. 더라. 정순이의 서술. 이거 뭐라고 쓴 건데? 저요? 이거 무슨 내용이야? 설명해봐. 아이고. 점순이가 서술자일 때. 정순의 서술자라면. 네, 서술자라면. 그러면 나의 이름도 새롭게 하고 정순이의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영악한 애가 교활하고 영악한 애가 순수한 애를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소설이 될 것 같은데. 네. 동백꽃의 내용. 나가 점수를 함부로 못 대해서 야교름. 그렇지. 많은 집 딸내미인데 건들면 아빠가 나중에 곤란해지는데 부모 생각해서도 못 건들잖아. 네. 점순이의 침해, 씨암탉을 붙들고 때린다. 오. 나의 아버지가 욕하고 놀람. 나의 아버지를. 이게 결정적이지. 이런 애를 왜 좋아하냐 내가. 이거 무슨 순수한 사랑이야 이게. 그지? 네. 근데 시골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지? 야, 니네 아버지 멍망이 뭐 이렇게 하고 화나면. 네. 애들 어리다는 거지. 둘이 어린 애들. 고추장 먹이면 세질 것 같아서 이 느낌상으로 얼굴이 화끈하고 하니까. 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2단원까지 그래도 열심히 푸는 느낌이 되네요. 문제를 풀었던 느낌이 딱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